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백만장자 아웃풋입니다. 저자 가미오카 마사아키, 출판사 RH 코리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당신을 평생 부자로 만들 행동의 법칙. 15,000% 수익률. 일본 대표 투자자가 찾은 성공의 법칙. 인풋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1000명의 자수성가형 부자를 분석한 결과 알게 된 것을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이 책에 담았다. 연수입 1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백만장자와 아무리 노력해도 2억 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진심으로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연수입 10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2억 원 정도면 나름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연수입 2억 원도 달성하지 못한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간절히 기도하라. 자신의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해도 된다. 타인을 위한 목표는 그 다음이다. 자, 당신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 어떤 목표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5장, 연수입 2억 원의 벽을 넘어서라. 연수입 10억 원 이상의 큰 부자는 일단 목표 달성력이 상당히 높다. 그 비결을 여기에 풀어놓고자 한다. 목표 달성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부자로 끝난다. 부디 연수입 2억 원의 벽을 뛰어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바란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내 주위에 있는 큰 부자들만 둘러봐도 한때 큰 고난이 찾아왔거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던 경우가 많다. 나 역시 그랬다. 모티베이션의 시작점은 결국 야심, 욕망, 생존 욕구이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숭고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한때 사회 기업가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돈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 창업하는 매우 훌륭한 생각과 이념이다. 그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속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공헌할 수도 없다. 자신이 성공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원하기도 힘들다. 항공사고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규칙은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이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하면 결국 냉정하게 행동하지 못해 둘 다 위험에 처하고 만다. 즉, 나부터 제대로 행동하고 결과를 내야 한다. 그런 다음 더 큰 목표를 가지면 된다.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 성장에 맞춰 목표는 계속 바꿔도 된다. 목표도 성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달라진다. 그것은 고정된 가치가 아니며 당연히 변해도 된다. 나는 처음에는 돈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고 다음에는 허영심과 회사 규모를 위해 겸사겸사 직원과 가족을 위한 목표로 점차 달라졌다. 지금은 사회와 나라를 위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 격차와 교육 격차를 없애는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있으며 목표의 스케일이 훨씬 커졌다. 10년 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변화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벌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며 행복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주변에는 회사를 팔아 수백억의 자산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어디서 술을 마시든 늘 세단이 모시러 온다. 평생 다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표정이 밝지 않거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도 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물질적인 안정감이다. 하지만
욕망도 나이와 더불어 점점 커지므로 어디선가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평생 돈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신가 나뉜다. 수십억이 넘는 자산이 있어도 일상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생길 곳을 만들고 매월 일정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세팅되면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통장의 돈은 계속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운용 자금이나 생활비보다도 입금되는 돈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돈의 가치를 점차 느끼기 힘들어진다. 지금 무슨 일에 큰 돈을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도 사업을 제외하면 가구 교체나 신상 전자기기 등 거의 일상적인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미 돈을 버는 일이 특별하지 않아졌을지도 모른다. 차나 고급 시계도 한번 사두면 수집가가 아닌 이상 몇 년간은 살 필요가 없다. 독자 여러분도 지금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과 마주하며 전진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목표는 점차 달라진다. 어차피 돈은 자유로운 선택지를 넓혀주는 수단이지 버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무한히 넓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안심하고 돈을 벌고 싶다 라고 말하자. 욕망 축으로 에너지 충전하기. 진정한 행복은 고를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가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된다. 한 심리학 논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다. 로마 시대처럼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노예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감옥에 갇힌 이들도 마찬가지다. 선택지가 없는 인생에 희망이나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너무 원대한 목표 같은 멋진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돈을 벌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점점 멀어진다. 명품을 사고 싶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처럼 동기는 무엇이든 괜찮다. 우선은 욕망하는 대로 행동하여 부자의 단계까지 빠르게 달려가 보자. 큰 돈을 버는 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법에 저촉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도 자신답게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충전법이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자. 돈을 번 후에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야말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할 때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목표를 찾으면 된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이라는 기술이 자기계발 서적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 저글링을 하는 고개사는 많은 공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손에 들린 공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공중에 띄어두고 움직임을 눈으로 좇는 것에 불과하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많은 선택지와 사업에서 집중해야 할 것을 찾아내어 그것 하나에만 집중한다. 다양한 사업 그룹을 가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과거의 거대 기업의 이면에서 부정 회계 등의 불상사를 경험했고 매년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이때 프로 경영자로서 등장한 이가 바로 세기의 경영인 잭 웰치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백 개의 사업 중에서 앞으로 투자해야 할 몇 개만을 추려냈고 그것에 인적 자원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대규모의 구조 조정과 회사 규모의 축소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담한 판단으로 당시 대대적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판단이 적중하여 G2는 되살아날 수 있었다. 무수한 선택지 중에서 해야 할 것을 골라 집중하는 것. 이것은 적자에 허덕이던 거대 기업을 회생시킬 때 프로 경영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기법이다. 당신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마지막까지 해내는 것. 적어도 비즈니스나 커리어 향상을 통해 목적을 이루고 연수입 1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면 한 가지에 집중하여 돌파하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거기서 배움을 얻고 작은 성공 체험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한다. 비즈니스나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처음에 작은 성공을 언제 맛보는지가 중요하다. 노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그것만 생각할 정도로 집중해보라. 물러설 곳을 정해두지 않으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사업으로 자산을 구축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위험 부담을 가지는 행위다. 투자하는 것을 리스크 온이라고 한다. 무언가의 시간과 가진 돈을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바로 리스크다. 이러한 리스크를 한없이 0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성공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물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공부하고 실제로 시도해보면서 궤도를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처음이 가장 위험이 크다. 커다란 꿈이나 목표의 달성은 작은 행동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1장에서 말한 대로 연수입 10억 원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작은 행동을 확실히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지녔다는 것이다. 성과 이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실패로 주저앉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 꿈과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100% 결심한 사람은 모든 사건을 성공의 재료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운이라도 좋으니 가급적 빨리 첫 성공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의 저서 1승 9패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9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 승리하면 그 실패를 모두 상쇄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주 훌륭한 책이지만 거기에 적힌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하면 그만이지 않은가? 그렇게 반론하는 의견도 있을 듯하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9번을 연속해서 실패해도 마지막에 크게 성공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승 9패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공하기 위한 최단 루트를 무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첫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실패만이 축적된다. 나는 이 책 100만 장자 아웃풋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첫 승리를 손에 넣을 때까지의 속도에 집중하기를 권하고 싶다. 비즈니스도 창업도 첫 실패가 가장 위험이 크다. 어느 정도 규모를 이뤄낸 후의 실패는 경험과 리스크 분산을 통한 균형이 작용하므로 회복하기 수월해진다. 내가 아는 한 큰 부자들은 경영자든 투자가든 첫 승리에 집중하여 자신의 행동을 연구했다. 가령 앞서 소개한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창업 시에 1승 9패의 정신으로 처음부터 계속 실패를 거듭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계속 실패했다면 자금도 바닥나고 부하 직원도 떠나버려서 지금처럼 사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되었기에 더욱 해외 거점의 철수, 신규 브랜드의 실험적인 투입, 임원 인사 등 실패를 거듭해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자판의 다카타 아키라 사장은 작은 동네의 카메라 가게에서부터 시작했다. 나는 업무 관계상 자판의 다카타 본사에서 다카타 사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도쿄에서 먼 걸음을 했다면서 나가사키 짬뽕을 대접받은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추억이다.
그런 다카타 사장은 사업을 전국 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해 창업했을 당시에는 내일 당장 도산할지도 모르는 주머니 사정 속에서도 광고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즉, 어떻게 해서든 처음에 1승을 거둘 수 있도록 집중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운을 눈앞의 행동에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물러설 시기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성공만을 믿고 달려야 한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구독자 수 20만 명을 달성했다. 지금이야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을 포기할 뻔했는지 모른다. 처음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솔직히 도중에 마음이 꺾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해도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독함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지난한 시간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결과로 눈에 보인 것이 구독자 수 1000명이었다. 고작 1000명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만 해도 5개월이 걸렸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났지만 말이다. 그 비결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래 4가지가 성공의 요인이었다. 1. 시작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한 것. 2.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앞선 비즈니스 계통의 유튜브를 보며 공부한 것. 3. 철수 시기를 설정하기 전에 행동을 계속한 것. 4. 행동과 같은 속도로 개선을 지속한 것.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앞선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례는 최고의 교과서다.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의 구성, 이해하기 쉬운 화법,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문구, 분야 선택 등 수많은 성공 법칙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 승리를 위해 철저히 연구하고 모방하는 일이다. 성공한 이들의 90%는 모두 이렇게 시작했다. 개선의 기여를 올려라.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모방의 경우에도 개선과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선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의 분석, 2가지 정도의 개선은 시도하는 것이 적당하다. 개선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 행동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의 분석을 메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도 된다. 메모를 손에 쥐고 서점에서 답을 찾아도 좋다. 행동하면서 개선의 힌트를 서점에서 찾아보는 것은 특히 효과적이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메모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기사나 동영상을 살펴보는 시기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알아보고 싶은 세미나에 참가하여 개선의 힌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철저한 분석 속에서 2-3개의 개선 방법을 찾아내고 다음의 행동에 반영해보자. 이것이 바로 백만장자의 PDCA 사이클이다. 묻고 싶은 것, 알아보고 싶은 것이 늘 명확하면 그 후의 개선도 개선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목적이나 윤곽이 흐릿하면 다시금 인풋 지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언뜻 보기에 양쪽이 같아 보이고 투자하는 시간이나 활동량도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번 장에서 소개한 3개의 벽을 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기 위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다. 능력보다 더 크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행동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 테니 답해보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당신은 행동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혹시 당신은 그저 행동한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열심히 인풋의 양을 늘린 끝에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아웃풋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제 속도를 잃고 성장도 멈추어버린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인풋이 옳은지 자신에게 적합한지 검증할 수도 없다. 이는 인풋만 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에 스스로 댐을 만들어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풋 지옥에 빠져 자신이 행동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시간 낭비다. 세상에는 이미 행동력을 키우고 싶다,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다. 곧장 의욕이 생기는 방법이나 습관화를 위한 방법 등이 망라된 책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 일상을 바꾸거나 무기력한 청년이 의욕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을 뒤집어 엎을 더욱 근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한 권의 책이 그런 계기가 되었다. 남에게 피해만 주던 20대 시절, 카리스마 체육교사의 항상 이기는 교육이라는 책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하라다 다카시라는 선생님은 오사카의 별 볼 일 없는 중학교에 부임했다. 그는 태어난 가정 환경과 관계없이 행동과 습관의 힘으로 거칠고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조대로 육상부를 지도하여 전국 체육대회에 7년 연속으로 출전하고 7년 동안 개인 종목에서 13번의 1등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내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야말로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하라다 선생님은 젊은이들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최근에 태어난 환경을 두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가정 환경을 골라서 태어날 수 없으니 인생에 있어서 운이라는 요소도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100% 결정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는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통용된다. 하라다 선생님도 진심으로 교육하면 어떤 아이든 반드시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행동력은 그 자체로 무기가 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행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연간 10억 원을 벌기 위한 지름길,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빠른 경로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